별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지리는 우주자박 79쇼 스페이스 하이커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스하. 야. 네, 오늘 스페이스 하이커 탑승자는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빨려들게 하는 엄청난 몰입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영화 유튜브 1위 영화 크리에이터, 구독자가 무려 334만 명. 안 될 과학의 3배 이상 3 안 될 과학 지무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하. 네, 영화의 진심인 남자 지무빈님 모셨는데 좀 분위기도 좋죠. 네, 예.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와, 여기가 또 공간도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주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와, 멋지죠. 네. 300만 유튜버. 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경지 아니겠습니까? 한 달 작업량은 얼마나 되세요? 또 영상도 자주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작년은 진짜로 거의 한 365일 중에 진짜 360일 정도 일한 것 같고. 5일이나 쉬었어요? 네, 5일이나 쉬었어요. 조금 그래도 너무 쉬셨네요. 그래도 약간 예. 이번 연도는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주로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하시나요? 그쵸, 거의 집에서 편집하는 게 거의 다죠. 영화 보고 영화 또 편집하고. 많이 보실 네, 거고. 맞아요. 거의 우리 이동진님 수준으로 영화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몇 편씩 보세요, 하루에? 하루에는 아니고 왜냐면 하나의 작업이 들어가면은 사실 그 영화를 계속 또 반복해서 보는 작업이 그렇구나.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짜 잘 나가는 영화들 사람들 다 본 영화를 제가 못 봤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영화는 가만히 둬도 이제 잘 되니까 광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일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입각해서 광고 들어온 영화는 계속 보지만 광고가 안 들어온다? 명작이라도 일단 거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다. 네. 자나깨 느낌으로다가 그렇구나. 야, 생각보다 근데 영화를 많이 보시진 않고 일단 광고 영화 위주로 많이 보시고. 조금 많이 보는데 이제 똑같은 영화를 편집하다 보면 반복해서 많이 본다. 근데 다양하게 많이 그래야지 보잖아. 영상이 더 잘 나올 거야. 맞아요. 이거는 사실 광고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시간 투자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맞아요. 시간 투자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거부감 네, 없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하시는 거예요. 말장난치면서 딱 들어가면은 거부감이 없어서. 진짜. 또 영화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우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주 영화 특히 SF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또 우주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영화의 이제 좀 최고 장점이 이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대신 간접 경험시켜주는 게 최고 장점이자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제일 좋은데 또 그 중에서도 우주 SF 영화가 거의 환장하죠. 그럼 약간 우주에서 이런 거는 너무 해보고 싶다. 공중에 이제 무중력 상태로 이제 떠다니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무중력이란 네, 건 네.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중력이요? 네, 무중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내가 무중력을 나중에 기회가 와도 하려면 내가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무중력이란 행성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졌을 때의 상태? 행성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과연 없어질 수 있나요? 그런데요? 무중력이란 중력이란 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무중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제 무중력이라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 중력이 나를 누르죠. 근데 어떻게 안 눌립니까? 바닥이 나를 받쳐줘. 네. 이걸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르는 중력과 받쳐주는 수직항력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무중력 상태는 뭐냐? 수직항력이 사라져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중력이 느껴지지 않죠. 재밌는 게 그때 무중력이 되는 이유는 중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수직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닥을 받치는 게 없으니까. 즉 이 말은 뭐냐? 무중력이라는 상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중력만 작용할 때 우리는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유중력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직 중력만. 수직항력이 사라지고 오직 중력만 작용할 때 우리는 무중력이라고 해요. 무수직항력으로 그럼 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직항력이 없으면 그것도 맞아. 무수직항력. 무수직항력. 그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응용력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괴롭혔습니다. 나오자마자 과학폭. 제가 또 과학폭 논란이 좀 있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과학폭. 네. 좋습니다. 영화는 기본이고 우주까지.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지무빈님 영상을 많이 보지만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 해석을 하세요. 네.
저는 그리고 약간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뭐 실사화 영화들.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지렸던으로 붙여서 만드는 지리는 시리즈. 이런 거에 사실 이 카테고리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잘하는 작업이라서 이제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우리 지무빈님과 함께 오늘 함께할 주제 영화 같은 우주, 우주 같은 영화. 와,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SF라고 들었고 SF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우주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선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거의 클리셰. 네, 사고가 일단은 맞아. 뭐 우주 쓰레기에 부딪히거나 맞아. 위성 수리 업무 중인 나사의 직원들. 생전 처음 보는 괴물질이 그들을 덮칩니다. 뭐라고 해야죠? 약간 미아가 된 상태에서 그 우주 뭐 또 막 기체 같은 거, F킬러 같은 거 막 뿌려가지고 막 F킬러, 콜드가스. 콜드가스. 요원들과 상봉하기 위해 우주복을 찢어 추진력을 얻어 나아가는 장면도 실제로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콜드가스를 쏴가지고 이 뿌려지는 질량만큼 내가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우주에서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 자리에서 회전만 해요. 거기서 뭔가 입자를 옆으로 보내면 그 입자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가스를 뿌리거나 방구 껴도 이동 가능해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방구가 우주복 안에서 끼니까 냄새만 나겠죠. 아. 그러니까 방구를 끼려면 우주복을 찢고 외부 방출용이 맞아요. 있어야. 왜냐면 우주복 안에서 끼면 나만 죽는 거야 그냥. 왜냐면 우주복 안에서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뭐 F킬러 같은 걸로 해도 나가는데요? 심지어 F킬러 다 썼다? F킬러 통을 던져도 이동 가능. 질량만큼 던지니까. 반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그쵸. 작용 반작용이 있으면 이동 가능. 그래서 침 뱉어도 팍 하면서 가능하죠. 가래침 더 멀리 가. 코도 가능. 오. 코도 이제 약간 걸쭉한 애들이 또 멀리 가. 네.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제 또 맨몸으로 우주에 내던져졌을 때. 맞아요. 뭐 약간 여기가 깨진다거나. 그래서 또 이거는 근데 사실 영화마다 또 그게 달라가지고. 맞아요. 영화 토탈 리콜에서 맨몸으로 우주에 노출되자 몸이 끓어오르듯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터지는 거는 과학적으로. 근데 몸이 막 부푸는 거는 이거는 그 몸 안에 있는 기체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조건을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얼거나 좀 약간 타거나 화상 입거나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중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중력이 눌러주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을 사실은 뭐 했었는데. 기압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이 바깥쪽이랑 비교해서 우리 몸 안쪽에 기압이 너무 높으면은 터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무슨 뭐 풍선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 그래도 좀 견고한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터지는 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스하. 그중에서 우리 지무빈님이 생각하는 영화 속 지리는 우주 생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이제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저도 약간 사실 뭐가 제일 재밌는 SF 영화라고 하면은 사실 좀 흔하긴 하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SF 영화다. 고증도 사실 뭐 진짜 아예 그 천문학자도 맞아요. 킵손 박사님이 그 각본 쓰신 조나단 놀란 감독님하고 같이 한 3년 칼텍에서 연구를 하셨어요. 논문이 2편 나왔어. 그리고 더 소름 끼쳤던 거는 거기서 묘사했던 블랙홀의 모습이 약간 똑같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블랙홀, 가르강티아 블랙홀을 묘사를 했는데 이게 실제 나중에 EHT라고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으로 딱 찍었는데 예측한 블랙홀과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재밌게 만들면서도 고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맞아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드 SF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SF는 그냥 허무맹랑한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드 SF는 과학적 고증을 굉장히 노력하는 작품.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All right, Enrique. Yes, you are. 우리 놀란 형님의 인터스텔라 장면 중에 어떤 점이 어떤 장면이 그렇게 지렸는지. 일단은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파도 행성. 밀러 행성. 네, 밀러 행성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산인 줄 알았는데 반전으로 그게 파도였고. 그러니까. 그것도 매 주기마다 이렇게 그 엄청난 몇백 수킬로미터의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행성은 또 전체가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증을 되게 신경 썼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현상도 진짜 가능한 건가? 얼마 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돌아왔는데 이 안에 있던 사람은 거의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되셔. 네. 그 몇십 년을 흘렀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이런 게 가능한가?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가능한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 차이 나려면 중력이 엄청 강해야 되고 그리고 조성력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네. 그럼 내부에서 엄청나게 강한 조성력을 받고 있는 건데 우주선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나? 그런 고민도 있고 마치 모든 건 다 맞는 조건인데 거기서 우주선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존재처럼 움직이는 거죠. 어느 정도의 영화적 허용이 있었다는. 그렇죠. 이 우주선의 추력이 뭐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진짜 우리 인류가 어느 정도는 그런 시간 차이를 경험했던 사례가 있나요? 한 사실 1년 차이라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쉽지는 않긴 해요.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네. 그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 시간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뭐 영화상에서 그렇게 막 갑자기 노인이 될 정도로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가 되려면 우주를 나가서 정말 많은 이 중력적인 시공간의 왜곡을 겪어야 돼요. 그러고 지구를 돌아오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만들긴 힘들다. 스하.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다음은 뭐니 해도 이제 화성 브이로그라고 할 수 있는 마션. 명작이죠. 네. 네. And I'm in a hab designed to last 31 days. If the oxygenator breaks, I'll suffocate. If the hab breaches, I'm gonna implode. And if none of that happens, I gotta grow food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네, 이거 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감자 키우는 거. 그래서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게 가능한가?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고. 사실은 이 마션 같은 경우가 현실적인 SF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먹을 게 없네. 에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농업 권장 영화죠. 농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영화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더 몰입해서 야 이건 진짜 실제로 이런 임무가 있을 수 있겠다. 실제로 근데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나요? 화성에서 뭐 약간 재배를 할 수 있나? 화성에서는 사실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농작물을 우주에서 재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화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상추 재배를 시작해가지고 네. 뭐 그 우주 공간에서 지금 꽤나 많은 식물들, 식재료들을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뭐 맛있나요? 무도 하고 맛이 맛은 좀 뭐 다르죠. 무맛이죠. 뭐 우주에서 한다고 뭐 무에서 삼겹살만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성에서 결국에는 사실 재배를 하려고 이런 화성 같은 데를 탐사하는 것보다는 네. 이 자원 같은 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나 이런 거 채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크지 않나요? 지금도 이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요게 이제 어떤 자원 채굴 그 달에만 있는 어떤 자원을 채굴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영화가 있었죠. 티모시 살라메 듄. 네 듄 막 듄이 그런 내용이긴 하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우리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자원 채굴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행성인데. 아라키스 행성. 네. 이에 대한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예. 있는 지배층과 이 권리가 없는 이에 대항하는 민족들 간의 이런 전쟁이 엄청난 세계관으로 이제 맞아요, 응축되어서 맞아요. 이제 Possible futures all at once. And in so many futures, our enemies prevail. But I do see a way. There is a narrow way through. 그걸 보면 앞으로도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왕성 거기 가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그냥 밭입니다, 밭. 아 실제로요? 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는 비용이 더 들어갔고 다이아몬드 가져오고 싶은데 가는 비용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못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특수한 조건에 놓인 행성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귀한 자원이 있다면은 정말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일들이. 네, 어쨌든 우주 관련된 SF들이 다루고 네.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우주 자원 채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무비님 보신 영화 중에 네. SF 영화 중에 이건 정말 특이하다. 어찌 보면 좀 골 때린다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었는데
유랑지구라고 유랑지구. 중국에서 만든 SF 영화인데 아 이거 SF예요? 네. 목성이 이제 지구로 점점 다가와요. 어허. 충돌하러 예. 다가오고 있고 지구는 이미 약간 영하 한 70도 정도의 상태라서 이미 살기 어려운 약간. 이미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목성으로부터 도망칠 겸 새로운 환경을 이제 탐색할 겸 이동을 하는데 그냥 우주선 타고 이제 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다 추진력을 다 이렇게 따다다닥 붙여서 그걸로 지구를 이동시켜요. 지구를 이동시켜요? 오. 지구를 조금씩 이동시켜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래서 유랑지구예요? 그래서 유랑지구예요. 更多人活下来，规划建造万台行星发动机，驱使地球离开太阳系。 가능한가요, 근데? 근데 우리가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지구는 인간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두피에 비듬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모르죠. 모르죠. 지금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추력기 엔진이 그 스타쉽,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스타쉽, 화성에 이주하기 위한 그 우주선이거든요. 그게 최근에 3차 발사를 했는데 건물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엄청난데 건물 하나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듬입니다. 네?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사실 굉장히 소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진력을 달아서 지구를 움직이겠다? 이거는 지구가 있었으면은 진짜 콧방귀를 끼면서 그 콧방귀로 이동해 오히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허황되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지무비에서 유랑지구를 다룬 게 네. 조회수가 269만이 나왔어요. 예. 하필이면 또 그렇게 나와버렸네요. 와, 이게 영화가 재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허황돼서 그렇습니까? 일단 근데 소재가 좋고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제 일이 최대한 재밌어 보이게 이거를 해야 되니까 가운데다 뭐 대사가 뭐 있으면 이 대사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 제가 나레이션 치는 약간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그래도 좀 영상은 재밌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지무비님과 또 굉장히 많은 SF 영화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한번 여기 언급된 영화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그 소재만으로도 다 재밌을 영화들이라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다루실 영화들, 다루셨던 영화들이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숨어보는 명작 하나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그 네이버 메인에 떠 있는 걸 비슷해요. 아, 이거는 또 거의 다음 메인에 걸렸죠.